여러분, 라나입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소식을 오늘 전해드리겠는데, 오늘은 여러 가지 소식을 전할 겁니다. 어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길게 할 때도 있는데, 오늘은 조각조각 여러 뉴스를 전할 건데, 여러분들이 되게 관심 있어 하실 만한 좋다는 건 좀 우습고, 재미난 인트레스팅한 주제를 많이 여러 뉴스를 전할 겁니다. 그러니까 채널 고정이라 그러나 하여튼 다 끝까지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나 방송은 숨겨진 정보를 전해드리는 채널로서 엔터테인먼트용입니다. 그래서 그 법적 조언이 아니고 실제 사실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여러분 각자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그 정도 얘기하고 7월 21일 날 미국의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가 팍스뉴스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멕시코의 범죄 조직 두 곳을 추가로 외국 테러 조직이자 특별 지정 국제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다. 그 대상은 후아레스 카르텔과 로스 비아그라스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 아래 우리는 폭력적인 마약 테러 조직이 치명적인 마약을 미국으로 들여오는 일을 막기 위한 싸움을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트럼프 행정부가 마약 카르텔과의 싸움을 아주 엄청나게 아주 뿌리를 뽑아버리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수년 동안 주류 언론과 이건 다른 뉴스입니다. 투표기기에 관한 뉴스인데 수년 동안 주류 언론과 투표 시스템 회사들 그리고 부패한 정치인들에게 속아왔다고 아시면 됩니다. 투표 시스템은 처음부터 인터넷에 연결돼 있었어요. 그리고 외부와 완전히 분리된 그것을 에어갭이라 그러는데 외부와 완전히 분리된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한 IP 주소를 확인한 결과 2020년 선거 당시 해외 서버들이 이 기기들과 데이터를 주고받았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투표가 완전히 매니플레이트 된 거죠. 그 선거가. 그래서 이런 기기들은 단순히 인터넷에 연결된 것만이 아니라 해외에서 만든 3G와 4G 모뎀이 처음부터 기본 장착된 상태로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무선 원격 백도어를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투표 집계를 조작할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그 선거가 조작이 된 거죠. 그 다음에 댄 반지노는 누구냐면 데퓨리 FBI의 데퓨리 디렉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칼시 파텔 바로 밑에 데퓨리였었죠. 댄 반지노가. 이 사람이 한 말이 뭐냐면 이름이 제시 체파타라는 사람인데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자신이 힐러리 클린턴이나 조지 부시, 딕 체이니는 부시 밑에 부통령이었어요. 그 다음에 조 바이든 그리고 이렇게 앞에 말한 사람들이 다른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서 로스 차일드 가문이 운영한 사탄 의식과 그 어린이 관련 그러한 뭐 자세하게 얘기 안 해도 여러분 알아들으시죠? 그러한 어린이 관련 그러한 파티에 참석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라고 제시 체파터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다른 얘기는 석유 얘기를 좀 하게 보겠습니다. 이걸 이제 fossil fuel이라 그래가지고 화석 연료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석유예요, 석유. 그래서 그 석유에 관한 이야기는 1800년대 후반에 록펠러 가문과 스미소니언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희소성을 만들어서 뭐 없는 자원이다 이렇게 희소성으로 만들었어요. 사실 아닙니다. 희소성을 만들어서 가격을 터무니없이 끌어올리기 위한 계획이었다 하는 거예요. 록펠러가 뭐 엄청나게 악한 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에게서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가 이제 그 좀 약간 격기로 나가면 뉴욕에 있는 땅을 주고 거기다 건물을 세워주고 유엔을 만들어서 유엔이 거기에 머무를 수 있도록 유엔 본부 건물을 세우고, 이게 다 데이비 록펠러라는 자가 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록펠러가 이제 그 석유로 돈을 벌었죠. 근데 그 석유가 희소 가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희소성을 만들어서 가격을 터무니없이 끌어올리기 위한 계획을 그들이 세우고 그렇게 진행을 했고, 그래서 석유는 뭐냐 그러면 석유는 생물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비생물성 에비어릭이라고 그래. 에비어릭. 그러니까 A는 아니다란 뜻이고 바이오릭. 그래서 에이바이오릭. 비생물성 뭐 이렇게 번역을 할까요? 그래서 그러한 비생물성 자원입니다. 석유가. 그래서 석유는 지구 맨틀 밑 깊은 곳에서 엄청난 압력과 뜨거운 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액체 광물인데, 만약 사람들이 석유가 사실상 지구가 끝없이 만들어내는 물과 같은 자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전쟁과 제재의 가격 조작을 기반으로 한 기생적인 국제 정치 구조는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석유는 사실 물것처럼 그렇게 끝없이 생기는 그런 자원이라는 게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렇게 스케어스한 거, 그렇게 아주 희소한 자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건 또 그 석유 얘기는 그 정도 끝내고, 그다음에 미국의 디파트먼트 오브 트랜스포테이션, 교통부죠. 교통부가 요즘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초보 운전자 교육기관 내 75곳이 현재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영어를 하지도 못하는 운전자 24,000명은 이미 도로에서 운전 자격을 잃었고, 또 4개 주에서는 불법으로 발급된 운전면허 28,000건을 취소했습니다. 연방 등록부에는 이게 트럭 운전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연방 등록부에서는 이미 9,500개의 교육기관이 그들 교육시키는 그 학원 같은 거죠. 운전자 양성에 교육시켜서 그 면허 따게 하는 그 교육기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학원 같은 거. 그게 등록 취소가 됐어요. 9,500개가. 자격이 없는 수천 개의 화물차 운전 학교도 이미 연방 등록부에서 제외됐고, 하지만 국토안보부와 교통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많은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들어온 불법 이민자들이 이제 학원 같은 게 다니면서 영어도 못하는 애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 불법으로 발급된 운전면허를 가지고 그 트럭 운전을 그 도로 위에서 하고 있었던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청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26년 7월 16일 목요일 날 양자금융 시스템 QFS라고 그러죠. 퀀텀 파이낸셜 시스템의 약자인데, 이것이 전 세계에서 가동이 됐고 모든 주요 은행이 이 시스템에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법정 화폐 시스템이 끝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209개 나라의 그 통화가 새로운 체계로 전환되는 일이 앞으로 생겨납니다. 그 다음에 넷사라 제사라가 이제 그 이후에 시작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미국의 헌법공화국 리퍼블릭이죠.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리퍼블릭 공화국은 지난 7월 4일 그 독립기념일에 복원이 됐죠. 그리고 사실은 이것은 진작에 복원이 됐는데 그 7월 4일이라는 그 뭐랄까요, 그 독립기념일을 그 기점으로 해서 리퍼블릭이, 미국의 공화국이 발족됐다 뭐 이런 식의 그런 상징성이 있나 봐요.
그다음에 제가 그 미국 법인 USA 잉크, 미국의 주식회사라고 그랬죠. 제가 옛날에 자주 쓰던 말인데 그거는 이미 파산 선고를 하고 해체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그 매드베드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7월 16일 목요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 2026-1947호에 서명을 해서 매드베드 기술을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는 관한 행정명령입니다. 그래서 매드베드 얘기는 몸을 절개하지 않는 치료 방식이고 1시간 내에 많은 병들을 고칠 수 있으며 이것은 특정 파장을 이용해서 몸이 스스로 치유되도록 돕는 방식인데 전 세계의 모든 일반인들도 곧 무료로 매드베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 2019년부터 미국 의사협회가 AMA예요. 아메리칸 메디컬 어소시에이션인데 그 미국 의사협회는 이 기술이 대형 제약회사와 보험업계에 큰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공개를 반대해 왔습니다. 미국 의사협회 내부 이메일이 의사 84만 7천 명에게 보내졌으며 그 안에는 PEMF 치료가 조직 재생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을 사용할 경우 의사 면허를 잃을 수 있고 형사 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빅파마나 미국이나 전 세계의 의료 시스템을 관장하는 그 록펠러에서 시작이 됐다 그랬죠.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매드베드가 너무 싫은 거죠. 그렇게 되면 빅파마 회사들 다 망하고 메디컬 시스템도 전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무료로 사용되는 사람들의 병을 거의 모든 병을 고쳐주는 매드베드는 너무 그것이 출연이 너무 싫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동안 뭐 그런 얘기는 오랫동안 해왔고 그래서 이 7월 16일 목요일 오전 3시 17분 그 세계보건기구는 전자기 주파수 치료의 효과를 보여주는 14,000쪽이 넘는 자료를 삭제했습니다. 그 안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냐면 조직 재생 성공률 79%에서 94%, 암의 완화율을 67%에서 89%, 주파수 기술이 기존의 의료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내부의 메모, 이러한 것을 포함한 14,000페이지가 넘는 자료를 삭제했다는 거예요. 세계보건기구 WHO가. 그 다음에 7월 18일 토요일 일본이 세계 최초로 그 공공병원에서 매드베드 기술 사용을 승인한 나라가 됐고 3가지 장비가 허가가 됐는데 처음에는 PEMF 재생 챔버 7.83.111Hz 그 다음에 암과 장기 기능 부전에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토션 필드 DNA 복원 장치는 528Hz에 그 주파수 그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전 질환과 노화 역전에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이오 포토닉 코히어런스 복원 장치는 전 스펙트럼 빛을 이용해서 면역 기능 회복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비들이 일본에서 9월 1일부터 340개 병원에 배치될 거라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건 계획이에요. 뭐 이런 얘기 그동안 좀 여러 번 나와서 저는 조금 이렇게 날짜를 뭐 칼같이 말하는 거가 약간 주저되기는 하는데 일단 받은 정보니까 그냥 전달해 드립니다. 한국에서도 지금 뭐 매드베드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분이 너무 많기에 제가 이런 뉴스는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이러한 정보가 나왔는데 뭐 늦어질 수가 있지만은 뭐 이제까지 뭐 한두 번 늦어진 게 아니죠. 뭐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소식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뭐 늑대와 소년의 경우처럼 뭐 발표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 전해 드립니다.
뭐 이러다 보면 뭐 매드베드가 출연이 되겠죠. 예, 저는 그렇게 되게 소극성을 띠고 어쨌거나 여러분들에게 전달은 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얘기를 드리면 앞으로 아시아도 일본 이후로 계속해서 매드베드를 출연을 시키고 여러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제약회사죠. 제약회사들은 주식이 폭락하고 긴급 회의에서는 이런 무모한 행동이라고 평가했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매드베드 얘기는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매드베드에서 조금 보태고 싶은 말이 여기 있는데, 재생 포드는 노화를 되돌리고 몇 분 안에 팔다리를 다시 자라게 하며 만성 질환을 없애고 DNA와 송과선을 활성화한다고 합니다. 지하 터널과 스타링크 네트워크를 통해 숨겨져 있던 군사 기술이 전 세계로 퍼지면서 딥스 DS 세력이 무너지고 있죠. 이거는 뭐 그동안 방송에서 자주 했던 얘기고, 그 다음에 대형 제약회사의 시대가 끝나고 인류는 복원된 공화국에서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다. 그래서 위대한 각성, Great Awakening, 위대한 각성은 이미 이제 시작이 됐죠. 그래서 아무도 이거를 막을 수가 없다. 이거는 이제 알파벳의 17번째에 해당하는 거기에 있는 그 볼드에 있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매드베드를 치료받은 사람의 그 증언이 나왔어요. 그래서 4월 3일 네바다주에 한 비공개 장소에서 지하 시설이었는데 거기에서 그 여자분이 38 동안 매드베드 치료를 받고 몸 안에서 따뜻한 느낌을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아픈 열이 아니라 마치 몸속에서 햇빛이 비치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라고 그녀가 증언을 하고, 가슴이 진동하는 것 같았고, 이분은 그 말기암 환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슴이 진동하는 것 같았고, 그 다음에는 배, 그 다음에 척추에서까지 가면서 같은 비슷한 그런 진동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몸 안에서 무언가 움직이며 고장난 부분을 하나씩 고치는 것처럼 그러한 느낌을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결과는 치료를 받은 지 14시간 후에 다시 결과를 보니까, 치료는 아까 38분 동안 진행됐다 그랬죠. 그 주파수로 치료하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은 지 14시간 후였는데 그때의 PET 그 촬영을 다시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 그동안 그 치료받은 후에 그녀가 가지고 있던 악성 암세포는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간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왔으며 폐 기능도 암에 걸리기 전 수준으로 회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체중이 급히 빠졌던 체중이 하룻밤 사이에 4파운드 정도, 약 1.8kg 정도 늘었고, 세포 재생도 일어났으며 혈액 검사할 때 백혈구 수치가, 그 호중구라 그러나요? 그가 백혈구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종양 온콜로지스트라 그래요. 종양 전문의가 그 검사 결과를 보고 이것은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그 테스트 후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녀가 이제 그러한 치료를 받고 나서 비밀 유지 계약서, 이거는 이제 non disclosure 어그리먼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비밀 유지 계약서에 서명을 하라고 그런 요구를 받았는데 그녀가 그거를 거절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녀가
그러면 240만 달러를 줄 테니 공개를 하지 말라라는 말을 들었는데도 그녀는 그것도 거절했고, 그 모든 그녀를 협박한 그 뭐 공개하지 말라 이거죠. 그래 돌아다니면서 이런 얘기 떠들고 다니지 말라 이런 거죠. 그래서 그 협박 내역을 그녀가 녹음을 해놓고 그 녹음 파일이 서로 다른 3개 주에 있는 3명의 변호사가 각각 보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이제 결론적으로는 뭐냐, 이렇게 살아있고 건강도 회복했는데 본인이 그런 걸 이 세상에 좀 알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아까 지금 이러한 것이 대중에게 아직 안 알려졌기 때문에 그녀가 그러한 매드베드 치료 받기 전에는 한국 사람들은 그걸 뭐라 그러더라, 항암 치료라 그러는데 그게 영어로는 키모테라피예요. 그래서 화학 물질을 사용해서 암세포를 죽이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암세포만 죽이는 게 아니라 정상 세포도 같이 죽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키모테라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굉장하면 몸이 망가지죠. 그래서 항암 치료를 받으라 그러면서 34만 달러를 들게 된다. 그 항암 치료가. 그랬다는 얘기를 매드베드 치료 받기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암 치료 비용은 34만 달러. 매드베드 치료 비용은 제로 달러. 그래서 항암 치료 결과는 죽음이 훨씬 더 빨리 오는 거고, 매드베드 결과는 38분 만에 완전히 치유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이 매드베드가 이제 펼쳐지면, 인류에게 이제 혜택이 주어지면 의료 산업에 연간 1조 4,800억 달러의 수익을 가져오는 항암 치료가 없어지면 1조 4,800억 달러가 빅파마들한테는 이제 못 벌리게 되는 거죠. 그 돈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때까지 이 매드베드 출연을 그렇게 안 하고 있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비교해서 설명을 하니까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장이 이제 영어로 키드니인데, 신장은 하루 24시간 독소를,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독소를 걸러내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제 매드베드 기술 텔레그램에 이런 내용이 올라왔었다 그래요. 그래서 신장은 하루에 200리터 정도의 혈액을 걸러내는데, 우리 몸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독성 물질들을 지금 우리의 신장들이 걸러내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미세 플라스틱이라든지 약물이 분해되고 남은 물질, 우리가 약을 많이 먹지 않습니까? 뭐 처방약도 먹고 뭐 여러 가지 약을 먹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글리포세이트, 잔류물이라든지 비료, 채소를 기를 때에 쓰는 많은 비료들, 그런 데에 글리포세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잔류물, 그 다음에 PFAS, 화학 물질들, 그러한 것이 독성 물질들이 이제 우리 몸속 안에 있는데, 그거를 걸러낸다고 신장이 엄청나게 역할을 힘들게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까 말한 FAS는 사람이 죽은 뒤에 100년이 지나도 혈액 속에 남아 있을 수 있다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플라스틱으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에어프라이어를 이제 쓴다 할 때에 그 안에 전부 금속만 있는 건 괜찮아요. 그리고 금속이나 유리만 있는 건 괜찮은데, 그 안에 어떠한 플라스틱 종류의 PFAS가 있는 거는, 그런 거는 그러한 것이 높은 열을 가할 때에 이제 거기서 그런 안 좋은 독성 물질이 나오는 거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사람이 죽은 뒤에도 100년이 지나도 혈액 속에 남아있을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 그만큼 그 독성이 강력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장이 원래 자연에서 생기는 노폐물을 건너내도록 만들어졌는데, 지금 말씀드린 그런 아까 미세 플라스틱이라든가 약물의 남은 물질이라든가 글리포세이트 잔류물이라든가 이러한 물질들을 처리하도록 만들어진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통계로 보면 3,700만 명 정도가 만성 신장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90%는 자신이 병에 걸린 사실조차 모른다 그래요. 3기 되기까지는 특별한 증상이 없다고 보고,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3기가 돼서 이미 신장의 기능을 50%, 3기가 되면 신장 기능의 50%는 잃은 상태라 그래요. 그래서 현재 의학에서는 그 신장의 기능을 그만큼 잊어버리면 영구적이면서 되돌릴 수 없는 손상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현대 의학에서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를 하느냐, 투석을 하는 거예요. 혈액 투석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투석 시장 규모는 연간 1150억 달러에 이르고, 이 시장은 투석 시장을 얘기하는 신장 투석, 그래서 돈을 엄청 벌어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장은 계속해서 신부전 환자가 생겨나야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장 조직을 다시 재생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해야만 계속 그 돈을 1150억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평생 투석을 받게 하거나 언제 나타날지도 모르는 장기 기증자, 그러니까 신장을 누가 장기를 기증해 줘야 돼요. 그 기증자를 기다리는 거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는, 그 사람은 이제 그 빅파마나 DS 세력들이를 얘기하는 건데, 그들이 말하지 않는 거는 신장 조직은 재생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솔크 인스티튜트, SALK 인스티튜트 연구진은 특정한 성장인자가 신장 속에 잠들어 있는 전구 세포를 다시 활성화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2019년에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 세포들은 새로운 네프론, 신장의 기능 단위를 얘기하는데, 그 새로운 네프론을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가 발표되었고, 그다음에 그 뒤로는 침묵뿐이었어요. 왜냐? 이렇게 돼서 신장이 다시 재생하면은 아까 말한 신장 투석 시장이 사라지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그렇게 되고, 후속 연구가 없으면서 임상 시험도 없고 언론 보도도 안 하면서 그냥 슬그머니 사라졌어요.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인류를 대상으로, 인류의 건강과 생명을 대상으로 얼마나 악한 자들이라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 신장이 분명히 재생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속 연구도 하지 않고 임상 실험도 하지 않고 그냥 시지부지 없어진 거예요. 그 누가 로비를 했겠습니까? 빅파마가 로비를 했겠죠. 특히 그 투석하는 애들, 그거 관련으로 돈을 버는 애들이 로비를 했겠죠. 그래서 그 이유는 신장이 재생될 수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1150억 달러 규모의 산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follow the money라는 말이 나와요. 돈을 따라가라. 돈을 따라가다 보면 이러한 비리나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알려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장은 사실 나이가 들어서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신장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화학 물질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망가지는 거고, 그래서 그 화학 물질을 없애고 주파수를 회복하면 신장은 스스로 다시 재생된다고 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신장이 망가지기를 원해요. 이 빅파마나 DS 세력 얘네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오늘 드리면서 이 의료산업, 이 메디컬 시스템 자체가 얼마나 악한지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중요하니까 오늘 방송은 제가 보기에는 방송 이런 종류의 방송을 안 들었던 사람들, 그런데 뭐 정치적인 음모나 뭐 이런 거는 관심 없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건강에 관한 얘기는 사람들이 누구나 믿든지 말든지 다 정치 관련 아닌 거는 다 관심 있어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방송은 특히 제가 초입에서 말씀드리는 이런 거는 여러분 지인들에게 전해서 좀 듣든지 말든지 하여튼 뭐 좀 들어봐라 하고 보내주는 그러한 용도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론 머스크 얘기를 좀 할게요. 텔레그램에 이제 얼마 전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일론 머스크에게 전화를 해서 매드베드가 진짜다 그런 얘기를 일론 머스크가 올렸는데 그때 트위터 시절이에요. 근데 그 글을 지워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2년이니까 4년 전이네요. 3월 14일 토요일 오전 2시 47분 이게 센트럴 타임입니다. 미국 중부 시간 2022년 3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개인 계정에 글 하나를 올렸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썼어요. 매드베드는 실제 존재합니다. 주파수를 이용한 세포 재생 기술은 1970년대부터 군사 분야에서 운용되어 왔으며 일반 대중도 앞으로 5년 안에 이용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것은 공상과학이 아닙니다. 이렇게 올렸어요. 일론 머스크가 2022년에. 그랬는데 이 글이 단 6분 41초 동안만 공개되고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좋아요가 47,000개, 그 다음에 리트윗을 한 게 28,000건, 그 다음에 댓글만 해도 14,000개가 올라왔는데 6분 41초만 있다가 글이 사라졌습니다. 그 6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 말씀을 드리면 오전 2시 48분 글을 올린 지 1분 후에 머스크는 발신 번호가 표시되지 않은 전화 한 통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통화 시간은 3분 12초 동안 그 다음에 오전 2시 51분 두 번째 전화가 걸려왔는데 이번에는 뉴욕에 있는 블랙락 전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 회사 블랙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랙락 임원 통신 사무실에 등록된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통화 시간은 47초간. 그 다음에 오전 2시 53분 이게 새벽이죠, 새벽. 아까 두 번째 전화 51분 이후에 2분 후에 2시 53분에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계정은 잠시 유지보수를 한다 하는 이유로 오프라인 상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2시 54분 1분 후에는 해당 글이 아까 말한 해당 글 아시죠? 그 머드베드에 대한 그 좋은 내용이죠. 그 해당 글이 삭제됐습니다. 설명도 없이 후속 글도 없이 완전한 침묵만 남고 삭제돼 버렸어요. 그 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테슬라 주가가 시장이 열리기도 전에 거래에서 47% 죄송합니다. 다시 정정합니다. 4.7% 굉장한 하락이죠. 4.7%는 4.7% 하락했다고 합니다. 뉴스도 없고 공식 발표도 없고 단 하나의 메시지만 있었는데 뭐라 그러냐, 선을 넘지 마라, 이런 메시지가 있었다 그래요. 일론 머스크에게. 그러니까 머스크가 매드베드 실제 있는 거야, 공상과학 아니야, 이제 일반인한테 공개할 거야 이러고 트위터에 올렸더니 이제 그러한 협박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왜 블랙락이라는 회사가 여기 나오느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블랙락은 10조 5천억 달러의 자산을 운영하고 있는데 다음 그 최대 주주가 누구냐 하면
파이자 7.2%, 존슨앤존슨 8.1%, 모데나 6.8%,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그룹 7.4%, 에봇 레버터리 8.3%. 이게 다 의료, 메디칼 계통의 빅파마나 메디칼 그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블랙락은 단순히 제약회사에 투자하는 기업이 아니라 사실상 제약 산업 자체를 소유하고 있고 통제를 하고 있고 보호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머스크가 매드베드가 진짜다라고 글을 올렸을 때에 10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운용 자산을 위협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블랙락이 제약 회사 주가와 직접 연결해 운용하고 있는 3,500만 미국인의 은퇴자금도 위협한 셈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은퇴자금을 그 블랙락이 굴리고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펜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전화를 건 이유는 글을 지워달라 하고 부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우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려주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테슬라 주가가 4.7%가 그냥 시장이 열리기 전에 떨어졌다 이 말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죠, 걔네들은. 그래서 여기서 반복되는 패턴이 뭐냐면 이게 처음이 아니었고 2019년 머스크가 또 다른 매드베드 말고 2019년에 무한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머스크가 뭐라 그러냐면 2019년 그러니까 아까 그 매드베드는 진짜야 라고 하는 건 2022년 그거부터 3년 전에는 2019년에는 머스크가 또 무슨 트위트를 올렸냐면 문자를 올렸냐면 무한 에너지는 인피니트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 에너지는 억압되고 있는 기술이야 라는 글을 올렸는데 4분 만에 삭제가 됐습니다. 2020년 머스크가 1년 후죠. FDA는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야 라고 올리니까 9분 만에 삭제가 됐어요. 그 다음에 2021년 그 다음 해에 머스크가 뉴럴링크 그 관련해서 주파수를 이용한 신경복원 기술에 대해서 글을 올렸는데 게시글 전체가 2시간 안에 삭제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2년 매드베드는 진짜다라는 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분 41초 만에 삭제가 됐고 계속 매번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그러면 반복은 어떤 일이 반복했느냐? 전화가 오거나 주가를 압박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해버리거나 그리고 침묵하는 이러한 패턴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머스크의 뉴럴링크는 뇌에 심는 칩이 아니라 그래요. 그것은 주파수 인터페이스인데 특허를 읽어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특허 번호 US20-10-09-3873-A1 이게 특허 번호예요. 그 뉴럴링크에 대한 미국 특허 번호. 그거를 보면 전자기 주파수 변조를 이용한 신경 자극 방법과 시스템이라고 소개를 하고 뉴럴링크 그 머스크가 그 개발한 뉴럴링크는 뇌를 컴퓨터와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뇌를 주파수와 연결하는 장치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뭐 뇌에다가 뭐 칩 심는 줄 알았잖아요. 그랬더니 이것도 들어보니까 그게 또 아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사실이 아니고 그냥 대충 비슷하게 알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지금 또 이거 얘기하면은 뭐 댓글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게 아니고 어쩌고 또 아주 유식하신 분들이 또 뭐 얘기를 할 가능성은 있는데 그냥 저는 이런 소식을 듣고 그대로 전달해 드리니까 뭐 이렇다 저렇다 그런 얘기는 안 하시면 글쎄
저는 상관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전달을 해드리는 의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뭐 아주 그래서 하던 얘기를 계속 할게요. 그래서 뉴럴링크가 컴퓨터를 연결하는 게 아니라 뇌를 컴퓨터와 연결하는 게 아니라 뇌를 주파수와 연결하는 장치다. 이게 이제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그 주파수라는 게 제가 말하는 프리퀀시, 매드베드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주파수라고 하고, 또한 신경세포를 복원하는 주파수이며 밀리터리가 1970년대부터 사용해 온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머스크는 뇌에 칩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제약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서 기술 제품으로 위장한 민간용 매드베드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도 그냥 머스크가 계속 저들에게 그러한 억압을 받았으니까 제약의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기술 제품으로 위장한 민간용 매드베드를 만들고 있는 거래요. 그래서 하지만 이런 것을 공개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그렇게 하면 블랙락이 테슬라 주가를 무너뜨릴 거고, FDA는 뉴럴링크, FDA가 이제 식약청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FDA는 뉴럴링크를 막을 것이고, 그러면 전체 시스템이 그 일론 머스크를 상대로 움직이게 될 거기 때문에 조용히 개발을 계속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머스크가. 그리고 몇 년에 한 번씩 새벽 2시쯤 되면 이제 다들 잠자고 있을 때 그 비밀의 무게를 견디지 못할 때 머스크가 한 번씩 그렇게 진실, 팩트, 트루스 그거를 트위터에다 올린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6분이 지나면 그들은 그 기후를 그가 올린 진실된 글을 지우게 없애게 만든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왜 6분 동안에 47,000명이 좋아요 누르고 28,000명이 공유를 하고 14,000명이 댓글을 남겼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단 6분 41초 동안에 거의 10만 명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이 채널이 그동안 계속 제가 지금 말해온 내용을 확인해 주는 것을 본 거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매드베드 얘기는 뭐냐? 제가 매드베드 얘기를 글쎄 2021년부터 제가 한 것 같아요. 여러분 방송에서, 라나 방송에서. 근데 처음에 저는 그게 너무나 It sounds too good to be true. 그래서 이게 진실이기에는 너무 이게 놀랍고 좋은 소식인데 이게 사실 존재는 하는 거냐 해서 저는 존재 여부를부터 캐물으려고 엄청나게 그런 걸 찾고 그랬었죠. 그래서 제가 뭘 찾을 때마다 매드베드 얘기를 쭉 지금까지 간간히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새로운 사실이 알려지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매드베드는 그러면 실제 있기는 있냐, 이게 괜히 허공에 뜬구름 잡는 소리냐. 근데 제가 이제 지난 마지막에 한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있기는 확실히 있구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매드베드는 실제 존재한다고 하고 1970년대부터 존재를 해왔다 그래요. 그래서 그 기술을 억눌러 온 DS 세력의 시대가 지금 끝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제 매드베드 출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머스크가 트위터에 올린 글을 지우게 만들었다고 하고, 그러나 이미 그 지우기 전에 한 6분 정도 살아있을 동안에 10만 명 정도가 이미 그것을 읽었고 그걸 보았고 그 스크린샷은 영원히 남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매드베드 얘기를 그렇게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그래서 미국 측의 기술과 슈퍼솔지어 기술은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죠. 제가 슈퍼솔지어 얘기 요즘 지난 몇 달 동안에 걸쳐서 자주 드렸고 상세한 내용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수백 명이 자동 소총으로 총을 쏘아도
아무것도 맞지 않는 수준의 기술이라 그랬어요. 그 아예 그 마드로 가서 생포해 올 때는 슈퍼솔지어 20명밖에 안 갔는데 총을 쏴도 손이 그 슈퍼솔지어를 해서 향해서 쏘면 그게 맞지 않고 튕겨 나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게 그들이 입은 옷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그 옷에 수트, 그 바디 수트에 나노 다이아몬드나 나노 다이아몬드나 그 기술이 테크놀로지가 들어있다, 그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그 제 과거 방송에 제목에도 다 있으니까 가서 들어보시면 매우 매우 재밌는 사실들을 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사실 이제 슈퍼솔지어의 그거만이 전부는 아니고, 일란 머스크와 로봇 만들죠.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봇 기술을 생각해 보면, 기술은 결국 모든 사람이 더 좋은 삶을 살고 아이들을 키우고 원한다면 직접 먹을 것도 재배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줄 것이 앞으로 우리가 미래에 있을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까지 가려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데, 그 매드베드 얘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펼쳐질 기술에 대한 얘기를 이미 2022년, 지금부터 4년 전에 일란 머스크가 트위터에 그렇게 그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저가 그때 2021년쯤에 매드베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2021년. 그리고 한 1년 후에 머스크도 트위터에 그 미드베드 기술을 에 대한 얘기를 올렸네요. 그 다음에 사람이 실제 슈퍼솔저와 실제 로봇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로봇이라고 하면 기어나 금속, 반도체 칩 같은 것만 떠올리고 말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는 했죠. 우리 메틀, 금속, 이런 거 로봇 하면 그런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 얘기를 말씀을 얼마 전 방송에서 한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이제 하지만 그 로봇 하면은 기아나 금속이나 반도체 칩 같은 것을 떠올리지만 그게 아니고, 영화 플래시라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한 사람이 모래로 변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와 비슷한 스마트 샌드를 달에서 발견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마트 샌드는 에너지가 공급되면 스스로 결합하여 무엇이든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스마트 샌드를 문 샌드란 말을 방송에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같은 이야기인데, 그 이름이 이제 스마트 샌드란 말도 하고 스마트 워러란 말도 하고 문 워러란 말도 하고 이래요. 제가 그런 얘기 몇 달 전부터 방송에서 얘기한 거 기억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스마트 샌드는 에너지가 공급되면 이제 스스로 결합해서 집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개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무엇이든지 될 수 있다는 건데, 이게 좀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그냥 이해가 안 되시면 일단 들어두시고 계속해서 제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또한 영화 스피어 이렇게 동그란 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라스베가스 가면 스피어가 있죠. 여러분 가보신 분들 있겠지만은, 그래서 그 영화 스피어라는 SPHERE, 그래서 그 스피어에 나오는 것처럼 깊은 해구 밑에서 형태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지능을 가진 물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아주 진보된 존재를 만들 수 있다고 하고, 그 존재는 베를스타 갈라티카라는 것에 나오는 인간형 존재들처럼 사람과 거의 구분할 수 없는 수준이 될 거라고 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스마트 워러 문 샌드 그런 얘기를 과거 방송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갈락틱 페더레이션은 게 은하연합이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제가 뭐 방송에서 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2020년 이스라엘의 교수 하임 에세드가 공개적으로 나와서 은하연합의 존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시에 은하연합 갈락틱 페더레이션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가 하임 에세드 교수가 말하기를 은하연합이 트럼프 행정부와 협력을 하고 있고, 그러한 외계 생명체의 존재를 세상에 공개하는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과 조율하고 있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첫 번째 임기였을 때의 임기 말에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이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모두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돌아와서 다시 집권을 했고, 그래서 그 관계가 다시 이어지기 시작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과 이란이 전쟁 중이죠, 지금. 그래서 요르단과 조르단이죠. 조르단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한국 사람은 요르단이라 그러는데, 조르단과 이라크에서 발생한 이란의 공격으로 미군 장병 3명이 사망한 뒤에 미국은 이란 목표물에 대한 공격을 확대하고 있죠. 미국의 동맹국인 쿠웨이트도 이란의 악의적인 공격이라 하면서 날아오는 미사일과 드론을 요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실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여러분들이 보는 것 같은 영화를 본다고 하면 그 보여주는 영화가 보여주는 이야기하고 실제 벌어지는 일은 매우 다르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특히나 정말 놀랍고, 이스라엘의 지금 중요한 인텔이 하나 있는데,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뭐 이런 소식이 있으니까 전해드리니까 뭐 믿든지 안 믿든지 그러분은 뭐 여러분들의 선택이겠죠. 그러나 중요한 얘기를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제 그 이스라엘의 최정예, 여기서 어제 그랬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방송을 들으실 때는 뭐 한 3일 후가 되겠네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최정예 엘리트라 그랬으니까 최정예 특수부대원 350명이 남부 레바논으로 진입하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엘리트 부대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모두 이스라엘에서 가장 정예 부대였고, 그런데 그 350명이 아주 최정예 특수부대 350명이 모두 사망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언론은 이에 대해서 완전히 침묵을 하고 있고, 그 이유는 언론이 이스라엘의 통제를 받고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제 남부 레바논에서 최정예 병력 350명을 잃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아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현실의 단면이고, 실제 상황은 언론이 전하는 내용과는 아주 많이 다르다고 그렇게 아시면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 최정예 부대 350명이 죽었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우리가 뭐 언론이 말하는 내용을 180도 뒤집어서 보면 그게 오히려 진실이 아니냐 이런 쪼코까지 있었을 정도죠. 그래서 모두가 헤즈볼라를 테러 조직이라고 부르지만 헤즈볼라는 오바마와 클린턴이 레바논과 이란을 불안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세운 조직이죠. 그래서 참고로 헤즈볼라를 영어를 번역하면 Party of God, 신의 당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흥미로운데 이들은 대부분 시아파 무슬림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을 처음 만들었던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고, 원래는 지역을 불안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이스라엘도 공격하고 미국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의 업보가 돼서 결국 자신을 만든 사람을 물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러면
중요한 여기서 메시지가 뭐냐? 이 이스라엘이 해체되는 과정을 여러분이 보고 계신다 생각하면 되고, 물론 그 컨트롤 통제를 받는 언론들은 그런 이야기를 절대 하지 않을 것이지만 그들은 그렇게 감히 보도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완벽하게 언론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실제로 모든 일을 보는 사람들 앞에서 현재 실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드릴 말씀은 이제 이건 좀 주제가 다른 얘기인데, 그 제럴드 포드 그룹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제럴드 포드는 그 닉슨 때 부통령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닉슨이 사임을 하면서 그 포드가 이제 부통령이었다가 이제 대통령이 되죠. 그 사람이 만든 제럴드 포드 그룹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생명공학 산업과 연결이 되어 있고, 도미니언이나 스마트매틱, 커넥테크 같은 선거 시스템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좀 깜짝 놀랄 일인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제럴드 포드 재단에 대해서 좀 깊이 말씀을 드리면, 헨리 키신저나 콜린 파월, 딕 체인이 리츠 체인이는 딸이고, 그 체인이 가문, 부시 가문이 모두 디보스 가문과 그들의 자금줄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탄핵 문제도 돈의 흐름을 따라가면 이해가 할 수가 있었는데, 알파벳의 17번째 글자 아시죠? 그 게시판에도 늘 돈의 흐름을 따라가라 그런 말이 있어요. Follow the money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돈의 흐름을 추적해 보니 그 결과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과 상원 의원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게 RGB 그룹이에요. 이걸 풀어서 말하면 리차드 디보스 벤 앤델 펀드예요. 거기서 돈을 받았는데, 이게 간단히 여러분들이 이름이 좀 길고 하죠. 그러나 간단히 말하면 암웨이가 그 배경에 있는 거예요. 암웨이 아시죠? 왜 다단계 뭐 하는 암웨이 아시죠? 그 암웨이가 그 배경에 있는 거예요. 이제 암웨이 얘기를 좀 더 하면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만한 소식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이제 세상에게 알려지고 정부를 장악하고 새로운 세계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뒤에서 움직이는 비밀 조직과 여러 단체들의 모습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데, 옛날에는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그냥 음모론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런데 이제는 모든 것이 증거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알파벳의 17번째 글자의 그 게시판에 보면 번호가 4089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있냐면, 때로는 국민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어. 하지만 반드시 보여주어야 한다. 이제 깨어날 시간이야. 라고 써 있습니다. 4089번에. 그래서 이 글을 말씀을 드리면서 베치 디보스라는 여자가 있는데, 이가 디보스 가문의 그 역사가 아까 말한 그 알파벳 17번째 글자 게시판에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리더십 팀 디벨롭먼트 LT드라 그래요. 그거와 그 암웨이로부터 그러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들은 시티 오브 런던과 런던 시티와 연결이 돼 있고, 그 금융의 워싱턴 DC는 그 밀리터리고 시티 오브 런던은 금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부시 행정부 때부터 이들은 굉장히 아메이 그 설립한 자들과 아주 깊은 그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 디스클로저 공개의 시기잖아요, 요즘이. 그래서 7월 14일 지난주 7월 14일에도 그 알파벳 17번째 글자의 게시물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기억에 남을 한 주가 될 것이다 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실제로 7월 16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그 2020년 선거 부정에 관한 중국의 개입과 더불어서 상세한 내용을 대국민 연설을 했죠. 7월 16일 날. 그래서 그 내용을 공개하고 그 결과 사람들이 그동안 음모론이라고 불렀던 여러 일들이 사실로 드러났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유엔이나 나토나 그리고 뒤에서 움직이며 트럼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미국 국민들에게도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여러 단체들의 실체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RDB 그룹과 그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에서 탄핵 과정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 그 아메이와 연결된 자금이 아메이 자금이죠. 그게 현직 대통령을 탄핵하려 했던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뒷받침하는 많은 자료와 증거가 있고 이것이 지금 법원에 제출이 돼서 이른바 공개 절차를 앞으로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그 지금 그 처음에 그런 걸 제출했을 때에 수정헌법 제7조에 따른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사건을 제대로 심리하지도 않았었는데 결국 중요한 것은 미국 국민들을 위해서 이런 조사를 문제를 조사하려는 기관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조사하다 보니 그 여러 가지 그 사업을 하던 집단이나 돈의 흐름 같은 게 알려지고 그런데 처음에 그 아메이를 그 말씀을 드리면서 종잣돈이 록펠러 가문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디보스는 사람 이름입니다. 그 아메이 만든 사람 이름. 그래서 그것이 모두 디보스 가문에서 나온 돈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는 종잣돈이 록펠러 가문에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을 말씀드리면서 록펠러 가문과 로스차일드 가문의 연결 관계도 있는데 서로 굉장히 긴밀히 연관이 돼 있죠. 혈연 관계로 연관이 돼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이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독일에서 온 와서 이름을 그렇게 이제 록펠러라고 하고 그들은 혈통적으로도 연관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조금 더 말하는 건 이 디보스 그 아무웨이 창설자 그 디보스 가문이 마이크 펜스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 부통령을 했던 마이크 펜스에게 8천만 달러가 넘는 돈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또 7월 16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했을 때에 그 공개 얘기를 했죠. 그리고 가짜 투표 용지나 선거 기계 여러 선거 문제를 언급했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유권자 신분 확인 보로 아이디라 그러죠. 아이디 보로 유권자 아이디가 필요하며 선거 기계 자체를 없애야 된다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흥미로운 또 말씀을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펜스케 가문이라고 있습니다. 이 PENSKE 이거는 미국 전역에 거대한 트럭 운송망을 가지고 있는 가문이에요. 길거리 돌아다니는 그
큰 대형 트레일러 보면 펜스케라고 많이 써 있어요. PENSKE. 그래서 정부가 아닌 민간 조직이 전국으로 물건을 자유롭게 이동시킬 수 있다면 그 활동도 조사해 봐야 되는데, 일부 가문이나 기업들의 사업 활동에 대해서도 범죄 여부를 조사해 보면 분명히 그들의 그 어두운 불법적인 것이 나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메이 얘기를 좀 더 하자면 전 세계의 71개 나라로 물건을 보낼 수 있는 조직이에요. 근데 이게 우연인지는 모르는데 71개 나라에서도 선거 결과가 그 조작이 됐죠. 제가 72개국, 미국까지 포함해서 72개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부정 땡땡이 이루어졌고,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보면 그 가문들이 과거부터 무엇을 해왔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아까 말한 아메이 측 사람 중에 벳지 디보스는 교육부 장관을 지냈어요. 트럼프 일기 때인가요? 그래서 또 그 전에는 조지 부시 선거운동에도 깊이 관여해 있고, 그 여러 가지 그들의 그 정치인들에 대한 아메이 그 회사의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지금 예전에 그 오즈의 마법사라고 위저드 오브 아즈라고를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면, 이 커튼이 거치자 뒤에서 조종하던 사람이 드러났던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정부 뒤에서 움직이며 정부를 장악하려던 민간 조직들의 존재를 우리가 보기 시작한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럴드 포드 얘기를 아까 조금 했는데, 국민이 직접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되지 않은 유일한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닉슨 때 부통령 하다가 닉슨이 사임되면서 대통령하고 그때 한 번 하고 그 잔여 기간 동안 대통령을 하고 마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민의 투표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 아니죠. 임명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통령 얘기를 조금 하다 보면 그 부통령은 뒤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부통령이 선택이 될 때 왜 그 자리에 배치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대통령은 늘 국민 앞에서 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들을 부통령이라는 사람들은 사실 뒤에서 많은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례를 들면 역사적으로 넬슨 록펠러가 이제 록펠러 가문의 사람이었는데, 오래전에 디보스 가문의 그 아까 아메이 디보스 가문의 지원을 받아서 그 자리에 들어갔고, 조지 부시와 제럴드 포드도 서로 연결돼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르지만 워렌 커미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럴드 포드가 이끄는 그 커미션 위원회인데, 그 위원회가 한 일은 사실 케네디 대통령 암살 사건의 진실을 숨긴 위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 제가 다음에 뭐 기회가 나면 좀 더 말씀드리고, 제럴드 포드 대통령을 얘기하다 보니까 흥미로운 얘기가 하나 더 나오는데, 메디칼 인더스트리얼 컴플렉스라 그래갖고 의료 산업 복합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할게요. 그래서 1970년대 후반, 특히 1974년, 75년, 76년 무렵이 미국에서 마지막으로 큰 유행병을 겪었던 시기죠. 그래서 그때 스와인 플루라 그래갖고 1975년에 돼지 독감이 스와인 플루인데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다시 살펴보면 그때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제럴드 포드고, 그 다음 해는 흰 고무신 아시죠? 흰신, 그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미 카터가 대통령이 됐죠. 카터는 대통령 권한을 이용해서 고위 공무원단 Senior Executive Service SES가 약자고, 한국말로 고위 공무원단이라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이 카터가 아주 이 악한 자죠. 뭐 땅콩 농장 뭐 했다 그러지만 이 자도 DS 세력이 세운 자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주 악몽이 이런 생각나는 대통령이기도 하죠. 뭐 대통령 되자마자 뭐 한국에 뭐 주한 미군을 뭐 철수를 한다니 어쨌나니. 제가 그때 대학생 시절인가요? 하여튼 뭐 아니다. 아니다. 그 몇 년도인지 지금 하여튼 학교 다녔을 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 SES 시니어 이그제큐티브 서비스는 한 6,000명 정도 되는데 아무것도 하는 일 없으면서 자기네들의 DS 세력에 사람을 다 정부 에이전시에 심어놓고 그냥 월급 고액 연봉을 주면서 있었던 조직입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다 없애버렸다 그랬죠. 2기에 들어와서 다 없앴습니다. 그거 사실이 저는 뭐 엄청나게 통쾌했던 뉴스 중에 하나였는데 미국의 국민의 대부분은 이런 조직이 존재하고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그래서 조직은 이 조직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는데도 미국 국민의 세금을 쓰면서도 몰랐는데 제럴드 포드 그룹을 이해하자 그들이 이제 지미 카터가 이러한 시니어 이그제큐티브 서비스 만들었다는 것까지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미 SES 약자를 이 얘기를 과거 방송에서 이미 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안 들으신 분 있으면 그것을 다시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 다음에 리즈 체이니와 이제 딸 이름이에요. 그다음 딕 체이니의 딸이죠. 딕 체이니 얘기가 나오는 그 고위 공무원 운영을 도왔던 SES 운영을 도왔던 인물 중에 하나가 이제 딕 체인이죠. 그래서 그 조직은 미국의 세금이 들어가는 거대한 기금으로 운영이 됐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은 그 존재조차 알지 못했고 헨리 키신저도 자신의 여러 계획을 이 SES를 통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럴드 포드 재단 안에는 헨리 키신저를 기리는 슈라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기리는 공간이 있었는데 하나의 성소처럼 꾸며져 있고 헨리 키신저의 배경을 조사하면 그 집단이 하면서 이것이 코로나 제가 일부러 코로나라 그럴게요. 다른 말 안 쓰고 그 일을 만드는 데에 큰 역할을 한 집단이 포드 집단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미국 대선이 코로나 때문에 큰 혼란을 겪고 그 과정을 살펴서 제가 과거에 많이 얘기했지만 그들이 겪기하는 코로나를 이용해서 선거를 뒤집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핵심적으로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이라든가 커넥트라든가 스마트매틱 그리고 LHS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LHS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데 크리스 스누누나 베지 디바스 아까 말한 그 아메이의 그 집안의 여자 그리고 부시 가문이 이 문제와 관련이 깊이 있고 결국 베네수엘라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한 내용과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이야기라 제가 오늘 뒷배경 역사적인 얘기와 더불어서 뒷배경을 좀 더 여러분들에게 넓히기 위해서 백그라운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26년 올해 7월 16일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한 내용에서 2020년 대선에 대한 외국의 개입과 특히 중국과 개입과 침투 문제를 얘기했는데 중국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서 국가가 아닌 다른 세력에 대한 언급도 있었지만 핵심은 중국 공산당 CCP의 영향력, 작전과 그것을 가능하게 만든 미국 내부의 협조 세력에 관한 이야기였죠. 그래서
아메이 얘기를 조금 더 하다 보면 더 큰 사업 구조 속에서 중국과 관계가 있는데 미국에는 일종의 여러 기업들이 함께 움직이는 일종의 기업 협의체, 비즈니스 컨소시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업 협의체가 있는데 그것은 그런 조직은 연방 차원의 여러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당시 연방거래위원회 Federal Trade Commission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그 연방거래위원회와 관련된 일을 주도했던 사람 가운데 한 명이 스티브 벤 앤들이었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 아메이의 공동 소유주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이 스티브 벤 앤델은 조지 부시와 함께 중국 시장을 개방하는 일에도 참여를 했고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그 한때 중국 주재 미국 대사를 지냈습니다. 조지 부시 때. 그리고 함께 움직였던 여러 집단 이를 비밀 결사라고 부르는데 프리메이슨 같은 조직들도 포함되어 있고 런던을 중심으로 중국이 세계의 주도권을 갖도록 하는 계획을 추진시키는데 아주 크게 공헌을 했습니다. 중국 화폐 체제로 매우 빠르게 이동하는 데에 주력했고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 하나를 좀 더 말씀드리면 몇 년 전에 아메이 사업자들은 모두 이른바 중국의 페이팔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결제 시스템으로 옮겨야 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금도 모두 중국으로 이전되었고 아메이 사업자들의 수익도 먼저 중국을 거쳐 되었었다 그래요. 그래서 요건 좀 흥미로운 얘기라 잠깐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한 디보스 가문 얘기를 잠깐 더 하자면 베시 디보스와 RDB 그룹 그리고 디보스 가문은 오랫동안 미치 메카넬에게 많은 그 상원의원 지금 뭐 쓰러져서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지만 그 자가 이제 많은 정치 자금을 지원한 수십 년 동안 상원의원을 한 켄터키의 상원의원이죠. 그래서 그 가장 많은 정치 자금을 지원한 후원자들이 미치 메카넬에게 정치 자금을 후원한 후원자들이 디보스 가문이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들은 왜 메카넬을 비롯해서 여러 연방 의원들에게 자금을 지원했을까? 그 목적은 결국 세계 여러 나라의 선거를 통제할 수 있는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얘기로 좀 더 하자면 중국의 관점에서 보면 오늘날 북미 아모웨이의 규모는 예전만큼 크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자금이 런던,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의 아모웨이, 베네수엘라의 아모웨이, 그리고 지금은 중국의 아모웨이를 통해 흘러나오고 있다고 하고 그런 나온 돈이 다시 미국으로 들어와서 연방 하원 의원과 상원 의원들에게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일은 아메이 하면은 왜 그게 다단계니까 자기 윗사람을 이제 직속 상위에 있는 사업자를 업라인이라고 그러는가 봐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왜 아메이 수당을 받아서 탐 틸러스 같은 그러한 의원들에게 왜 정치 자금을 보내느냐, 린지 그램에게는 왜 돈을 보내느냐, 조 바이든과 바락 오바마에까지도 정치 자금을 왜 보내느냐 할 때에 아메이 자금이 오바마 행정부와 클린턴 재단으로 흘러간 사실도 증거가 나왔고 여러 가지를 보면 미국의 그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사람이라 여겨져서 사람들이 그러한 정치 자금을 보낸다라고 믿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실제 조사에 보면 그 이른바 라이노, 이름만 공화당인 정치인을 라이노라고 그러잖아요. 리퍼블리칸 인 네임 온리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그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라이노들은 공산주의를 지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는 오랫동안 일종의 정신적 통제를 받고 세뇌를 받아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방송을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하도 오랫동안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많이 정신이 이제 실제 팩트를 알고 이제 그러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지만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IT나 베네수엘라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서로 협력하고 앞서서 얘기했지만 72개의 나라를 선거를 이렇게 뒤집기 위해서는 비밀 작전이 필요했었고 그러한 연결 관계가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문제는 일반적인 법률로는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군사 법원에서 다뤄져야 하고 런던 변호사 협회, 런던 바라 그래요. BAR과 연결된 부패한 판사들을 우회할 수 있기 때문에 군사 법원에서 다뤄져야 된다. 그래서 현재 트럼프 대통령도 법무부 문제를 미국 국민에게 공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 공개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베네수엘라에는 이제 미국의 지정학자 다른 얘기 좀 할게요. 베네수엘라가 미국의 지정학적 전략에서 매우 중요한 나라인데 특히 선거 개입과 국제적인 선거 조작 네트워크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메이가 베네수엘라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 1월에 마두로 생포해 왔죠. 그래서 그 작전과 있기 직전이나 직후에 아메이가 사업을 철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그래서 많은 애국자들은 이것이 더 큰 선거 개입 문제와 연결돼 있다 보고 그러한 그 시기에 맞춰서 사업이 철수됐다는 것이 흥미로운 사실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베네수엘라는 실제로 그 도미니언과 스마트매틱 시스템의 본거지죠. 그래서 흥미로운 점은 마두로가 생포되기 전에 비슷한 그 시기에 베네수엘라 정부가 사실상 아메이를 베네수엘라에서 퇴출시켰습니다. 그게 팩트래요. 그래서 아메이는 독립사업자들에게 공지를 보내서 베네수엘라 사업을 종료한다라고 알렸다 그래요. 그래서 뭐 오늘 뭐 재미나게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디보스 가문 얘기하다가 아메이가 이제 나온 거죠. 그리고 그 몇 주 전에 그 프로드 파이터 서밋이라는 행사에도 참석을 행사가 있었는데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행사고 10월에 또 열리는데 프로드는 사기고 파이터는 싸움꾼이고 뭐 서밋은 뭐 회의 그러니까 그러한 프로드를 맞서서 싸우는 사람들의 뭐 회의 이런 거겠죠. 그래서 거기에 브라질 대통령과 그의 아들도 참석을 했는데 그들이 주로 얘기했던 내용은 그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선거 시스템 문제였다고 해요. 그리고 그 브라질 대통령의 이제 그 전 브라질 대통령이죠. 그 볼소나로가 있는데 사실상 트럼프와 같은 인물이에요. 그 브라질에서는. 근데 지금은 그 볼소나로 대통령의 자녀들까지도 글로벌리스트에 맞서서 싸운다는 이유로 매우 큰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아메이 얘기로 조금 더 하자면 브라질에도 진출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그 호주나 러시아나 그런 데서도 그 사업이 그 아메이 사업이 이미 진출해서 잘 거기서 사업을 하고 있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러시아의 대통령인 푸틴을 이제 악인으로 묘사하죠, 사람들이. 근데 그
푸틴이 한 일이 뭐냐면 아메이를 회사를 그 사업을 러시아에서 퇴출을 시키고 하루 만에 22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해요. 아메이가.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왜 아메이는 그러면 우크라이나에서도 그렇게 많은 사업을 하고 있었나 하는 의문이 생기는데 이제 그런 일들이 그동안 사람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거대한 국제 네트워크가 이제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 72개 나라의 선거가 도난이 당했으면서 그렇다면 왜 그 아메이는 바로 그 나라들마다 다 사업을 하고 있었나 하는 그러면 단순히 사업만 하고 있었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미니언과 스마트매틱 얘기를 하다 보니까 흥미로운 점이 뭐가 있냐면 이제 미시간 경제개발 그룹이라는 게 있어요. 미시간 이코노믹 디벨롭먼트 그룹이라는 그룹이 있는데 이게 사실상 아메이 디보스 벤 앤델 그룹이라고 불러야 한다 이렇게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의 가장 큰 후원자들이 아메이를 창립한 창설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코네틱이라는 조직은 회의를 어디서 하냐면 아메이 그랜드 호텔에서 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그래서 그러면 코네틱은 뭐냐? 네, 그것은 중국의 데이터 시스템으로 전 세계에서 유권자 등록 정보 등을 수집하고 그 정보를 빼내서 판매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도미니언 문제를 살펴보면 마이클 린델이 말이 맞았는데 도미니언이 그를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을 취하한 것이 그 증거라 그랬죠. 그래서 이 얘기는 방송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 스누누라는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부시 가문과는 어떤 조직 어떤 연관이 있느냐 하는 걸 찾아보면 베시 디보스와 스누누 가문과 가까웠으며 그 여러 가지 면에서 스누누 가문을 도와서 그들이 정치 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줬다 이러는 거죠. 그 다음에 베시 디보스 아메이 집안의 여자가 부시 가문과의 관계 마이크 펜스 얘기가 나오는데 마이크 펜스가 당시 의도적으로 의회의 정족수 절차를 막았고 그 다음에 그의 주머니에도 아메이 돈이 들어갔습니다. 마이크 펜스는 베시 디보스를 장관으로 임명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교육부 장관인가를 했죠. 부시 트럼프 대통령 1기에 디보스 가문과 벤 앤델 가문은 마이크 펜스와 오랜 동안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트럼프 대통령이 베시 디보스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키는 장면의 사진이 나왔는데 그날은 밋 롬니 그 대통령 출마한 적도 있죠. 그가 베시 디보스가 밋 롬니하고 같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날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녀를 가리킨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고 이러한 상징들이 하나하나 살펴보면 재밌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떠한 이들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그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들은 이른바 루시퍼 체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움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공공연하게 루시퍼를 사탄이죠. 숭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핀 상징도 있고 그리핀은 로스차일드의 사자, 라이언이죠. 사자와 나치의 오른쪽 날개를 합친 상징인데 그들은 자신들의 첫 수확을 선갓, 태양신이에요. 선가셋에게 바친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사상, 종교적 체계와 연결이 되고 그들은 그것을 종교라고 부르지 않고 보이스 클럽 정도로 묘사를 하는데 실제로는 훨씬 큰 조직이면서 아까 제가 말한 제럴드 포드 대통령 했던 포드가 속해 있었다고 말하는 프리메이슨 조직입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그러한 프리메이슨 조직에 다 속해 있는 사람들로 프리메이슨 얘기는 제가 가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민들은 이 회사를 MLM 멀티 그 레벨 매니지먼트인가요? 그래서 다단계 판매 회사 뭐 이렇게 아메이가 다단계 판매 회사 그렇게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럴 것보다 훨씬 더 이 아메이의 뒤의 배경과 역사는 매우 깊다. 제가 오늘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연방거래위원회 Federal Trade Commission과 미국 상공회의소 US Chamber of Commerce 상공회의소와 연관이 있고 이들은 이 조직들은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임명이 되는데 예전에 미국 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 보면 그 여러 상공회의소 주소의 숫자를 모두 더하면 13이 됩니다. 재밌죠? 얘네들 수리하기 되게 그 수비하기 되게 중요한 애들이라 그랬죠. 저쪽 검은 모자들은 DS 세력은 굉장히 누머롤로지라 그래가지고 그게 중요합니다. 숫자가 얘네들은. 그래서 그 미국 상공회의소 주소의 숫자를 모두 더하면 13이 되는데 홈페이지에는 33도 프리메이슨이 아니면 미국의 상공회의소 일원이 될 수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런 가문들은 서로 오랜 관계를 맺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와 빌 게이츠가 긴밀한 관계라는 건 아는데 코로나 얘기를 하면 빌 게이츠와 이 집단도 함께 살펴봐야 되는데 아메이는 의료산업 복합제 와도 깊게 연결이 되어 있고 아메이 본사 길 건너편에는 그랜드 파머서리칼이라는 제조회사 제약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는 코로나 흰고무신을 제조한 공식 업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빌 게이츠나 프란시스 콜린스 얘기를 좀 하게 되면 그동안 코로나 사태의 중심 인물로 앤서니 파우치를 많이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오바마 대통령이 프란시스 콜린스 박사를 벤 앤델 인스튜트 연구소의 책임자로 임명을 했죠. 그래서 벤 앤델은 그 이제 아메이의 창설자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연구소예요. 그래서 그 연구소는 북미의 생물안전등급 4급 클래스 4라고 그래요. 그래서 생물안전등급 4급 생물무기연구소입니다. 그래서 미국 상공회의소에 속한 대기업 경영진 여러 제약회사 관계자들이 오랫동안 프랜시스 콜린스와 함께 일을 해왔고 그가 벤 앤델 연구소를 이끌면서 그럼 뭘 연구했느냐? 인간의 DNA, 인간 게놈을 분석해서 사람의 DNA를 통제하고 결국 인류를 통제하려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소 믿기 어려운 얘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 모든 사람이 서로 연결돼 있는데 그럼 그게 뭐냐 도무지. 결국 핵심은 돈이라고 해요. 돈. 그놈의 돈. 그래서 돈이라고 말하는데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대기업 전체의 구조를 넘어서 얼마나 많은 나라나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이런 방식으로 이용됐는지를 밝히고 그 다음에 기업을 하나의 겉에만 드러나는 것처럼 이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하나 들면 미국에서 가장 부패한 두 개의 주를 말하라 그러면 미시간주와 유타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주가 주로 다단계 판매 회사들을 가장 많이 통제하는 지역이라고 하고 이런 기업들이 여러 다른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은밀하게 지원하는 통로로 이런 다단계 회사들이 이용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 얘기를 하자면
자사의 홈페이지에도 미국 적십자사를 후원할 수 있도록 해놓았는데, 사람들이 에너지 음료나 뉴트릴라이트 비타민을 주문할 때 적십자의 기부도 함께 할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멕시코 정부가 최근 아메이에 뉴트릴라이트 농장을 압류했다고 하고, 그 사람들은 적십자사에 기부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돈은 결국 별도의 자금 풀로 모아진 곳으로 들어가서 다른 여러 활동에 사용되는 것이죠. 활동은 좋은 목적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또 유니세프라는 게 있어요. 유엔 산하 기관이죠. 그래서 원래는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서 만든 조직인데, 실제 조사를 해보면 아이들은 돕고 있지 않다. 그래서 한국에 뭐 유니세프 뭐 기금 보내고 뭐 지원하고 그 도네이션 하고 이런 사람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드리고, 오늘은 여러 가지 필요한 그런 정보들, 과거의 역사에서 있었던 일이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걸 잘 들어보시면 이게 현재까지도 내려와서 2020년에 부정땡땡에 사용이 되고, 그 뿌리 깊은 DS 세력의 이야기들이 아주 거미줄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한 단면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왔고, 그 다음에 다단계 회사, 그게 또 어떻게 이렇게 그렇게 연결이 돼 있는지 오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길게 말씀을 드려서 오늘은 요 정도 마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 내용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라나 방송이 참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방송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방송은 뭐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글쎄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었던 얘기 들어보니 그때 그래서 그랬었구만 하는 이렇게 무릎을 탁 치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몇 가지 제가 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번역하면서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저도 뭐 많이 알고 있죠. 그렇지만 또 오늘 몇 가지 또 새로운 사실도 나오고 해서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내용을 듣고 조금 그동안 몰랐던 사실을 새롭게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한테 보내주시면 오늘 내용은 괜찮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며칠 전에 어저께인가요? 그저께인가요? 하도 요즘 세월이 빨리 지나가가지고 올라간 그 멤버 전용 방송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생명 연장 기술과 그러한 이야기들을, 흥미로운 이야기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멤버 안 하신 분들 멤버 해주시면 라나 방송에 크게 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자 형편에 맞게 뭐 한 달에 커피 한 잔, 두 잔 뭐 이런 식이니까 형편에 맞게 해주시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십시일반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방송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게 이제 작은 힘들이 모아서 큰 힘이 된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카카오뱅크나 그 슈퍼땡스로 후원해 주시면 크게 라나 방송을 이끌어가는 데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방송이고, 방송 내용이 뭐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감사드리고 주님을 찬양하며 들어주신다고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라나였습니다.